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각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이 약재로도 퇴치하기 어려운 채소밭의 무법자죠. 이 달팽이 때문에 올해 농사도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달팽이가 잡식성이라서 안전한 농산물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달팽이가요. 배추, 상추 등 채소류뿐만 아니라 선인장, 국화 등 이 화훼류까지도 피해를 주는 광식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연중 발생하는 바람에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혀서 골칫거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약재를 쓰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재배 농업에서는요, 병해충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팽이류를 방지하는 기술이 현재로서는 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커피 찌꺼기인데요. 이 커피 찌꺼기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요, 달팽이의 몸을 녹인다고 합니다. 이 달팽이 퇴치용으로 커피 찌꺼기가 활용되면 좋다고 하는데, 이 시설 하우스의 온실 가장자리에 뿌리거나요, 시설 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속터널과 겉터널 사이의 공간에 커피 찌꺼기로 띠를 만들어 주시면 달팽이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농촌진흥청에서 커피 찌꺼기 띠를 활용한 피해 발생 효과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설치하지 않은 유기농 상추 포장은요, 달팽이 발생 3주 만에 45.6%까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 커피 찌꺼기 띠를 설치한 유기농 상추 포장에서는 2.2에서 6.7%로 매우 낮은 피해 발생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 찌꺼기를 어디서 구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숍에서는요, 커피 찌꺼기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브랜드 커피숍 같은 경우는 앞에 놓아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아니더라도요, 요청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무료로 주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피 찌꺼기 좀 잘 활용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락동 365가 주목해 볼 품목은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양념 채소죠. 대파, 건고추, 그리고 양파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과일 경락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먼저 보시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894톤, 과일과제 1,408톤, 일반 채소 4,711톤 들어왔습니다. 총 7,014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363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딸기부터 보겠습니다. 163.5톤 반입됐네요. 네, 어제는 159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물량 4.4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428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4,186원이었는데요. 오늘도 14,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어제보다 242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만 원대 시세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4월 13일은 26,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그 이후에 하락세 6,000원 정도 빠지면서 15일 가격 2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을 탔다가 어제 이후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22,000원에 형성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3월 20일부터 3월 30일 전까지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고요. 반짝 3월 30일 때 올해 시세가 소폭 좀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4,428원, 시세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네, 다음은 참외입니다. 152.7톤, 한 153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137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15.63톤 더 증가했네요. 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5,779원입니다.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53,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55,779원, 어제는 56,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356원 더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4월 12일 6만 원이었는데요. 그 바로 다음날 5,000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4월 13일 가격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 가격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 14일, 15일 때부터 소폭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와 또 비교해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때 거의 8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난해 좀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엔 반대로 지금 25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그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간 초반에는 지난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됐었지만 이 구간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4월 8일 때에는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했고요. 61,797원 올해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상황이 다시 역전되면서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나 했는데 오늘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55,779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높습니다. 네, 수박도 보시죠. 71.3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9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9.67톤, 한 20톤 정도 줄었네요. 네, 수박 8kg 품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1,034원,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28,000원대였는데 시세 상승세를 보였죠. 어제보다 2,307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2일부터 15일까지는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15일 때 하락세 나타내면서 16일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28,000원이었고 그래도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약 5,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늘은 3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20일부터 25일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낮았는데요. 하지만 25일 때에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또 보여줬습니다. 32,000원대에 형성이 됐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역시나 더 낮게 또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4월 3일 이후부터는 상황이 또 달라지면서 오늘까지의 흐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지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31,034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달해보시죠. 16.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54톤 반입됐었고 어제보다는 5.9톤, 한 6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9,043원이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3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39,043원, 어제는 38,01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올랐죠? 등락가 보겠습니다. 1,033원 더 올랐네요. 네, 참달의 그리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4월 12일 33,000원이었고요. 이 가격 14일까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세입니다. 오늘 가격 4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25일, 그러니까 이 기간의 초반에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25일 기점부터는 올해 시세가 지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4월 8일 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잡으면서 지난해보다 시세 높게 형성돼 있고요. 오늘 39,043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35,332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는 29,927원이고요. 네, 경남 고성군 22,19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44,000원, 평균가는 35,33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사과도 보겠습니다. 138.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36.1톤, 한 136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2.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스마 품종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32,566원,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32,116원, 오늘도 32,000원대입니다. 하지만 어제보단 올랐죠. 450원 더 상승한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또 확인해보죠.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5일 가격 36,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다가 17일 어제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42,0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4월 8일 때 지난해 같은 경우 골짜기를 만들면서 17,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을 빼고는 봤을 때 올해 시세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을 봤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올해 시세가 더 높았다가 지금 그 이후부터 지난해 시세가 높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4월 8일 때 지난해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4월 8일 지난해 시세 17,000원대, 올해 시세는 34,0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4월 11일 때 다시 또 반짝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나 했는데 오늘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오늘 32,566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25,097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23,018원이고요. 경북 안동시 26,2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5,000원, 평균가는 함양군이 가장 높았네요. 31,22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과수에 꽃이 피는 시기인 만큼요. 각 농가에서는 과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중에서 저가형 약재에 대해서 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재배 기술 지도 및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영기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가용 약재죠. 이 세빈의 살포를 금지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세빈이 어떤 약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빈은 가바릴 수화제로 이전에는 여러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세빈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세빈은 마늘, 양파 등에는 살충제로 등록되어 있고 사과에는 적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적과 효과가 있다면 사과 농가에서 필요한 약품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세빈을 금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세빈은 사과 재배에서 열매 속기가 중요하고 경영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 재배 농가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열매 속기 효과가 있는 세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빈은 살충제이고 벌의 잔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약재에 맞은 벌이 벌통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벌까지 죽는 현상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빈도 잘 사용하면 과수농가에 도움이 되는 약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언제 또 어느 시기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농약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사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세빈은 벌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과꽃이 완전히 진 후 살포하시면 됩니다. 좀 세빈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사과뿐만 아니라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중 많은 작물이 화분 매개가 되어야 정상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책임도 있지만 벌은 수정 작업을 돕고 사과꽃은 꿀과 화분을 벌에 제공하는 공생관계로 서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과를 위해 세빈을 살포할 경우 벌에 피해가 없도록 사과꽃이 완전히 진 후 살포해 주시고 살포 2 내지 3일 전에 양봉 농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꽃이 완전히 진 후에 살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세빈을 대체할 약품으로는 어떤 약품이 있을까요? 네, 석회유황합제가 있습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친환경 자재로 사용되고 있고 개화기에 살포하여도
벌 등 화분 매개충에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적화약품을 잘 선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석회 유황합제를 사용하는 농가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석회유황합제는 치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치는 시기는 중심화 만개 후 2 내지 3일 후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기준으로 해서 약 120배 희석하여 1차로 살포하여 주시고 이후 개화 상황에 따라 1 내지 2회 정도 더 살포하시면 됩니다.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살포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시기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는요 주요 농산물 거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추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78.4톤 들어왔고요. 어제 446.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1.75톤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4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2,900원, 최저가 2,4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667원, 오늘은 2,645원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22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역시 배추는 계속해서 현저히 좀 낮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가장 높았던 때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2,744원이었고요. 또 가장 낮았던 때 4월 3일 보시면 2,365원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오늘도 보시면요. 2,645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무입니다. 오늘 521.5톤 반입됐고요. 어제 654.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3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7,671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8,600원, 최저가 7,2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7,667원, 오늘도 좀 비슷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4원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무도 배추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현저히 낮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이 가장 낮은 날이었는데요. 6,388원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4월 3일 보시면 7,808원, 거의 8,000원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다시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7,67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오늘 78.51톤 반입됐고요. 어제 84.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톤 정도 줄었습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1,7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55,000원, 최저가 49,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53,000원대, 오늘은 5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91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5만 원대 최고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4월 12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58,000원이었고요. 이후에 하루 만에 7,000원이 빠져서 5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55,000원의 최고가 형성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평균가 49,19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대파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35.3톤 반입됐고요. 어제 340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8톤 정도 줄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7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50원, 최저가 73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840원대, 오늘 770원대로 떨어졌죠. 어제보다 6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 보시면 1,000원 이상이었습니다. 1,070원의 최고가였는데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4월 16일 보시면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85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는 좀 등락이 좀 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30일 보시면 올해 가격이 반짝 높았다가 계속해서 좀 지난해 가격이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4월 8일부터 올해 가격은 상승세, 지난해 가격은 하락세이면서 그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4월 11일 보시면 1,142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1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777원,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 유지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724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영광군은 728원이었습니다. 전남 진도군 558원에 낙찰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영광군이 가장 높았네요. 728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대파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어제는요, 꽤 좀 포근했기 때문에 바로 여름이 오려나 할 정도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가락동의 날씨는요, 방금이라도 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좀 아주 구름 낀 어두운 하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바로 채소가 대표 채소죠.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요. 아마 좀 경매 분위기가 오늘은 하늘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썩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고 좀 자세한 대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나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지 아니 항상 어떤 날씨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죠? 예, 가락시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농민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생생한 이제 경매 상황을 좀 전해주고 있고 예, 예. 경매를 해주시고 계신데 경매사님 요즘 그 대파에 대한 분위기가 좀 썩 좋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세는 약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년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세 약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세는 6, 700원이 평균적인 시세고요. 최상품 기준에서 900원대 형성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한 2년 가까이 지금 예, 약세의 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네 그 농산물들이요 작년에 좀 가격이 떨어졌으면 올해 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예. 하고요. 예. 작년에 좀 좋았다 하면은 올해 살짝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좀 예, 맞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예. 대파는 지금 뭐 작년에서 올해까지 좀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산재 계신 분들이 좀 얼마나 고충이 심할까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을 다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예. 합니다. 맞습니다. 경매사님 좀 오늘 대파이기 때문에 좀 더 예. 꼼꼼히 좀 경매 상황 예, 짚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약 250톤 정도 반입된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연중으로 볼 때, 주중으로 볼 때 240톤, 270톤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락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면은 뭐 한 지난주하고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작년하고 좀 반입량 차이를 보이나요? 작년하고도 반입량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상태. 작년 이맘때 뭐 300톤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 주중에 240톤, 270톤 사이가 평균적으로 반입된 물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네 음식에 사실 밥상에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대파이기 때문에 또 연중 꾸준히 출하되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파가. 예, 그래서 좀 시세만 사실 좀 잘 받쳐주면 큰 문제가 없으련만 시세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예. 오늘 경락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오늘도 역시 시세는 어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재고 물량이 많이 남은 상태로 시세 상승하지 못하고 약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세는 평균적으로 6, 700원이 평균적으로 시세를 볼 수 있고요. 하품은 500원대, 그다음에 최상품은 900원대에서 시세 형성되는 그런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보다는 좀 속
소폭 좀 오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나요? 지난주 오히려 주 초에 시세가 좋았었고요. 주말에 이번 주 오면서 시세는 약세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 이 정도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균 단가 지금 600원에 700원 정도 경락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연매사님.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소폭 올랐습니다. 예, 소폭 올랐습니다. 네, 작년에 평균 단가가 한 400원 정도 했나요? 500원대, 600원대가 평균적으로 작년에 시세 형성돼 있었고 산지에서 작년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산지 폐기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그 산지에서 진도에서 항의 방문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요즘 꽤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작년에 시행된 하차 거래와 좀 이런 영향들이 있나요? 하차 거래는 지금 큰 거래는 없는데 아무래도 산지 농가들한테 빠랬거나 그다음에 작업한 데 있어 가지고 그 작업비 유통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가중들은 특히 이런 시세가 약세로 형성될 때는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시세 형성이면요, 지금 산지에선 좀 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매사님? 그지 뭐 산지에서 작업분들이 없는 상태는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그 농가가 아니고 그 수입상들의 이제 작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불한 그 밭대 포전 단가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밑감에서도 계속 해서 올릴 그런 상황이 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뭐 대파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좀 열심히 좀 키워서 올려 보내면은 그에 따른 좀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대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건비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니까 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8시 이후에 지금 경매가 시작되죠, 대파는. 8시 반에 형성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면은 거의 대부분 대파는 지금 다 가락동에 반입이 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해도 뭐 반입에 대한 이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뭐 문제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비가 내립니다. 지금 요 정도 비는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 부분 좀 점검해 볼 텐데 사실 이렇게 시세가 좀 안 좋을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꼼꼼한 품질이 좀 점검이 필요할 때예요. 예. 현재는 어느 정도 품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4월달 중순 들어서면서 대파들을 겨울에 컸던 대파들이 그 중간에 쫑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쫑이 올라오는 상황은 모든 작물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 종족 번식의 그 자연 섭리에 의해 가지고 쫑대가 올라오면서 대파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그 굵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좀 피해 가지고 좀 연하고 그다음에 대공이 굵으면서 연하고 좋은 대파들이 상품 시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좀 싹이 막 올라올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좀 거친 감이 있어요. 연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선별해서 좀 올려 보내주시면 또 제가 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락동으로 올라오는 이제 주출하 지역이면 어떤 지역들이죠? 아직도 신안 진도 지역이 주출하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 영광 지역으로 일부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고 신안, 진도, 영광이 가락시장에 들어온 대파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진도, 신안 쪽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하잖아요, 출하 지역이. 그래서 영광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지금 그 산지 뭐 최근에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뭐 가장 많이 반입되는 지역들이죠. 진도나 뭐 이런 신안 쪽에 좀 산지 상황은 좀 어때요, 분위기는? 산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작업을 미처 해내지를 못하고 밭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싸게 그냥 그 산지에서 물건 사러 오시는 식자재 업체나 그다음에 그 차로 파는 차다이 부대 이런 데 전체적으로 그냥 4kg씩 묶어가지고 작업 안 한 상태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임금 그나마 그 상황이 여의치 않는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우리는 뭐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자식처럼 정말 힘겹게 그냥 잘 키운 대파를 그냥 내보내는 마음이 좀 어떤 정도 심정일까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농가나 그 수입상 상인들 여러분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하시는 입장도 좀 요즘에 좀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중도매인의 구매량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식자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발주량이 줄고 또 그다음에 마트들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발주량이 줄어들면서
그 중면들의 구매 욕구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제가 좀 일찍 가락동에 도착을 하면은요, 이렇게 좀 경매 상황들 이렇게 좀 지켜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경매가 안 될 때는 우리 경매사님들이 경매를 하시다가 막 이제 중도민들한테 좀 사가라고 윽박지르 예, 이렇게 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요? 지금 대파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단으로 품질의 시세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농가나 출하하시는 분들 출하주 입장에서 시세를 한 푼에 더 받아서 작업비라도 좀 건질 수 있게끔 최단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그 주민들하고 매일 싸우는 게 저희들이 싸우세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기실 것 같은가요? 이게 봐야 조금 네. 더 받아볼서 노력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또 마음도 입장이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또 그러시더라고요. 뭐 팔리지도 않는데 이거 뭐 우리가 뭐 사놓고 재고만 늘어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근데 항상 뭐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가 뭐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좀이라도 팔로가 있으면은 네. 좀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고 농가들을 위해서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우리 중도맨들 좀 대파 좀 많이 구매 좀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는 소비자 여러분들도 좀 대파 요만큼 한 움큼 넣었다면 좀 예. 또 세 움큼, 네 움큼 좀 듬뿍듬뿍 넣어서 좀 소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에게 좀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럴 때 좀 우리 중도맨들이 좀 선호하는 가장 먼저 보는 뭐 대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좀 보면서 좀 아무래도 짚어주세요. 네. 대파는 전체 중요한 게 이게 대공의 굵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흰 부위가 연백 부위가 어느 정도 길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잎이 지금처럼 가늘게 연하면